안녕하세요. 오늘 전해 드릴 이야기는 죽은 아들을 향한 한 어머니의 충격적인 복수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30분 만에 갑자기 쓰러져 숨진 아들, 오열하는 며느리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느낀 어머니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들을 독살하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했던 며느리의 실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이미 2번의 결혼을 했고 남편들이 모두 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아들의 죽음을 파헤치려는 어머니와 진실을 숨기려는 며느리의 팽팽한 대립.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어머니의 절규,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악마 같은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한장 죽음을 앞둔 아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아침, 김순옥 58에게는 평생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준영이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져 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워온 지 20년. 오늘만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신랑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준영아, 엄마 어때? 너무 촌스럽지 않지? 엄마, 정말 예쁘세요. 오늘 우리 엄마가 제일 예쁠 거예요. 29살이 된 아들이 여전히 엄마를 향해 보내는 따뜻한 미소에 순옥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비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더 걱정해주는 효자였죠. 유리야, 오늘 정말 고마워. 우리 준영이 잘 부탁해. 며느리가 될 최유리 26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순옥은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미소는 지고 있지만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오늘같이 좋은 날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홀. 화려한 장식과 하객들의 축하 인사에 순옥의 마음도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어머님. 신랑이 정말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준영이가 좋은 며느리 만나서 저도 기뻐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순옥의 시선은 계속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말끔히 차려입고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거든요. 준영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오후 12시 30분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러나오고 신부가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죠. 하지만 순옥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유리의 부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해외에 살고 있어서 오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지만 딸의 결혼식에 부모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식순이 진행되면서 주례 선생님의 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두 사람은 그때였습니다. 으악, 갑자기 신랑석에서 괴성이 들려왔습니다. 준영이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준영아, 준영아. 순옥이 놀라서 뛰어갔을 때 아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준영아, 괜찮아? 어디가 아파? 그때 준영이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홍색 피가 하얀 셔츠를 적시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으악, 준영아. 순옥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안았을 때 준영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하객들이 소란스러워하는 가운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순옥은 아들과 함께 응급실로 향했죠.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피를 토하고
지금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때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리가 구석진 곳에서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차분한 표정이었죠. 5억, 계좌, 확인 같은 단어들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순옥은 당황했지만 지금은 아들의 생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후 3시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저입니다. 환자 어머니인데요. 의사의 표정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순옥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안 돼요. 우리 준영이가 죽을 리가 없어요. 의사실에서 들려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인을 알려면 부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검이요? 왜요? 29살이라는 나이에 특별한 기저질환 없이 급성 심근경색이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거나 순옥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웃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그때 유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오빠가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순옥은 유리의 울음소리가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내가 충격을 받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의 3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휴게실에서 또 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리가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 흘리는 셀카 사진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앞이 캄캄합니다. 위로의 마음은 아래 계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순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뭐예요? 돈을 달라고? 어머니,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이건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당신을 이상하게 봤는데 역시나였네요.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어요. 유리의 차가운 협박에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슬퍼해야 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순옥은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순옥은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준영이가 정말 자연사했을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식 전날 밤 준영이가 했던 마지막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마치 작별 인사 같았던 그 말.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두 장 수상한 며느리. 사실 며느리 유리에 대한 의심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 전 준영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며 집에 데려왔을 때의 일이었죠.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유리라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 165cm의 날씬한 몸매에 하얀 피부, 큰 눈과 오똑한 코, 마치 연예인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유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어색했습니다. 인사는 정중했지만 눈빛이 차가웠고 미소 뒤에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준영이가 평소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순옥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20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다져진 여자의 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유리 씨는 어떤 일 하세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지금 해외에 계셔서 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대답이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유리에 대한 의문은 계속 늘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상견례를 계속 미룬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해외 출장이 생기셔서. 유리 씨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바쁘신가요? 아버지가 수입업을 하시는데 중국 쪽 거래처 때문에 자주 나가셔야 해서요. 두 번째는 직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역회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사실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해요라고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 또 지금은 쉬고 있어요 라고 하기도 했죠. 유리야, 직장이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의 직장에만 매이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상했던 건 과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연인을 소개할 때는 서로의 과거나 가족,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유리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았어요. 유리 씨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 무슨 과였어요? 경영학과요. 친구들은 뭐 해요? 다들 각자 바빠서 연락을 잘 안 해요. 모든 대답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하나도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기만 했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유리랑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려고 해요. 왜? 결혼식이 먼저 아닌가?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해요. 미리 해두면 여러 가지 절차가 편하다고. 순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는 게 순서인데 왜 굳이 순서를 바꿔야 하는 걸까요? 준영아, 엄마는 이해가 안 가는구나.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유리가 그게 편하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는 왜 자꾸 트집을 잡으세요? 아들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순했던 준영이가 유리와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혼인신고서에 보호자 동의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요. 결혼식 한 달 전쯤 순옥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설득해 보려 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보기엔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해. 너무 비밀스럽고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엄마, 그만해요. 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왜 거짓말하겠니? 정말로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엄마가 유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준영아,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유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엄마도 불편하실 테니까. 그 말에 순옥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여자 하나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굴다니. 하지만 결국 순옥은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준영이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리의 행동을 지켜보며 순옥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첫째, 진짜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울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 장례 절차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모든 걸 척척 처리했죠. 어머니, 보험금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시니까 부검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준영이 오빠도 편히 보내드리는 게. 셋째,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유독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영이 오빠 보험 어디 걸어두셨나요? 적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있어요? 아파트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며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특히 5억, 계좌, 확인 같은 단어들이 보였던 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충격적인 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준영이를 죽였다. 순옥의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일 뿐이었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로서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유리 씨. 장례식 마지막 날, 순옥은 유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네, 어머니.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우리 준영이가 정말 병으로 죽은 게 맞나요? 그 순간 유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순옥은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섣불리 말씀하시다가 큰일 나실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어요. 그 순간 순옥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기다려, 유리야.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세상 드러나는 진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 후, 순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청에 향했습니다. 아들의 사후 정리를 위해서였죠. 보험금 수익자 변경, 각종 서류 정리, 죽은 사람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고인의 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보험회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방문한 순옥은 그곳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 서류 확인해 보실 수 있나요? 직원이 내민 서류에는 보험금 수익자 변경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기존 수익자였던 김순옥 어머니에서 최유리 배우자로 변경되어 있었고, 날짜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 서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분명히 그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어요. 이거 제 서명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필적이 똑같은데요. 순옥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서명을 누군가 완벽하게 따라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보험금이 얼마예요? 총 5억 원입니다. 5억 원.
복도에서 본 유리의 문자 메시지에 있던 바로 그 금액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서를 확인했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인신고서에도 어머님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언제 서명했다고요? 혼인신고서의 보증일란에도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혼인신고를 서두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담당자님, 혹시 이 서명들이 위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조 의혹이 있으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준영이 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여러 서류들을 발견했는데 그 중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준영이의 통장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의문의 출금 기록이 있었어요.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지? 더 충격적인 건 준영이가 몰래 써놓은 일기장이었습니다. 2019년 2월 15일. 요즘 몸이 너무 이상하다. 계속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다. 유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 병원에 가보고 싶지만 유리가 자꾸 괜찮다고 한다. 2019년 3월 10일. 어제 유리가 끓여준 차를 마신 후에 또 토했다. 이상하다. 유리만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설마 2019년 4월 1일 엄마가 유리를 의심하고 있다. 엄마의 직감은 항상 맞았는데 하지만 유리를 믿고 싶다. 사랑하니까. 2019년 4월 10일 유리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끝나면 연락 주세요. 라고 되어 있었다. 누구와 주고받은 건지 물어보니까 친구라고 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마지막 일기는 결혼식 전날 밤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2019년 4월 12일. 내일이면 결혼이다. 하지만 무서우니까. 정말 무서워. 유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 엄마 말이 맞았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혼인신고도 했고 모든 게 정해졌다.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순옥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이미 유리를 의심하고 있었고 무언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제야 결혼식 전날 밤 준영이의 전화가 이해되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작별 인사였던 거였어요.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였던 겁니다. 다음 날 순옥은 사설 탐정 박민수 씨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의뢰인님, 상황을 들어보니 확실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네요. 유리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일 후, 박 탐정이 가져온 조사 결과는 순옥을 경악시켰습니다. 의뢰인님, 앉아서 들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최유리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입니다. 본명은 이미경이고 현재 28세예요. 가짜 이름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미 2번의 결혼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대호 씨는 2017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두 번째 남편 이성주 씨는 2018년에 역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둘 다 심근경색으로? 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혼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보험금은 각각 3억, 4억이었어요. 순옥은 몸이 떨렸습니다. 연쇄 살인자였던 겁니다. 더 있어요. 이미경의 언니, 이미숙도 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죽인 전과가 있어요. 자매가 함께 보험금을
노린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우리 준영이도 아들분도 같은 방식으로 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독살 가능성이 높아요. 순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돈 때문에 죽임당한 거였습니다. 탐정님, 이 자료들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부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순옥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검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부검 신청 사유가 무엇인가요? 독살 의혹입니다. 담당 형사는 순옥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한 후 부검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부검을 극력 반대했어요. 어머니, 준영이 오빠를 편히 보내드려야죠. 왜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뭔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근거도 없이 이러시면. 하지만 이미 부검은 진행되기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 후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족 되시는 분이신가요? 네, 고인의 어머니입니다. 부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인의 혈액과 모발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요? 네, 그것도 이에 3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량씩 투여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급성 중독이 아닌 만성 중독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순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독살당한 거였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정말로 살해당한 거네요. 네, 타살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사본부에 통보했고 곧 수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준영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진실을 밝혀냈어. 그 악마 같은 여자가 너를 죽인 거 맞지?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반드시 복수해 줄게. 그 여자가 무서워하며 벌벌 떨게 만들어줄 테니까. 순옥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유리가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내장 복수의 시작. 부검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순옥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이제는 법의 도움을 받아 정의를 실현해야 했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주세요. 강력계 김영사는 순옥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사설탐정의 조사 결과, 위조된 서명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소가 검출된 부검 결과까지. 어머님,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럼 유리를 바로 체포할 수 있나요? 일단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이 유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3일 전에 이사 간다며 짐을 빼갔다고 합니다. 3일 전이면 부검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네요. 유리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사님, 그 여자 언니도 조사해보세요. 분명 함께 있을 거예요. 네, 이미 전국에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유리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행방이 묘연했어요. 형사님,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아직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순옥은 답답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저 멀리 도망가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박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유리를 찾으셨나요?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미경의 언니, 이미숙이 자수했어요. 자수했다고요? 네, 죄책감을 견디지 못했나 봅니다. 모든 걸 자백했어요. 경찰서에서 이미숙의 진술을 들은 순옥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동생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35세의 이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남편을 독살하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병으로 죽었는데 동생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뜻인가요? 네, 동생이 제 거짓말을 믿고 첫 번째 남편을 독살한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는데 이미 일이 벌어진 후라. 그럼 왜 막지 않았나요? 돈이 너무 좋았어요. 3억 원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미숙은 처음에는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돈의 유혹에 빠져 동생과 함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준영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동생이 비소를 구해와서 매일 차나 음식에 조금씩 넣었어요. 3개월 동안. 비소는 어디서 구했나요? 인터넷으로. 쥐약 성분을 추출해서. 순옥은 이미숙의 진술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독을 먹여가며 아들을 서서히 죽인 거였어요. 그럼 이미경은 지금 어디 있나요? 모르겠어요. 언니가 자수한다니까 혼자 어디론가 떠났어요. 연락은 안 되나요? 휴대폰도 버리고 완전히 잠적했어요. 하지만 이미숙의 자백만으로는 이미경을 기소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범의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형사님, 이미숙이 자백했는데도 유리를 기소할 수 없나요? 어머님, 아직 본인의 직접적인 자백이나 물증이 더 필요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단 이미경을 찾는 게 우선이에요. 또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순옥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법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해야겠어. 순옥은 사설탐정에게 추가 의뢰를 했습니다. 탐정님, 이미경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주세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전국의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찾아보겠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부산에서 발견됐습니다. 가명으로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뢰인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미경이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요. 똑같은 수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옥의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 남자는 누구예요? 40대 중반의 이혼남입니다. 자영업자이고 꽤 재산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경찰은 아직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어요. 순옥은 직접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역 근처의 허름한 원룸촌. 순옥은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이미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미경이 새로운 남자와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저 남자를 구해야 해. 순옥은 그 남자가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려 접근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네, 누구세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최유리라는 여자 아세요? 아, 유리요? 네, 알죠. 그런데 왜요? 그 여자는 연쇄 살인범이에요. 당신도 위험해요. 남자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제 아들도 그 여자한테 독살당했어요. 지금 경찰에서 수배 중이고요. 그럼 저도 당장 헤어지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남자는 즉시
이미경과 연락을 끊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또다시 도망쳤어요. 이 여자를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해. 춘옥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미경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그 남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미경의 정체를 알렸습니다. 연쇄살인범 이미경 가명 최유리를 조심하세요. 이 여자와 만나시는 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이미경의 사진과 함께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이름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관심을 가졌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끈질긴 추적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악마 같은 여자가 또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되죠. 전국에 알려야 합니다. 춘옥의 글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미경이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자수했다고요? 네. 더 이상 숨어 살 수 없다며 스스로 나왔어요. 춘옥의 10개월간의 끈질긴 추적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미경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이미경. 하지만 순옥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우리 준영이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악마였어요. 이미경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 이미경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3명을 독살한 중범죄자로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순옥은 비로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해냈어. 그 악마를 잡았어. 하지만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어요. 빈자리는 여전히 빈자리였습니다. 5장 진실의 승리. 이미경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한 달 후 순옥은 준영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준영아,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그 악마 같은 년을 감옥에 보냈다. 봄바람이 불어와 준영이의 사진에 걸린 리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 마음이 이상해. 복수를 끝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 너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순옥은 무덤 앞에 앉아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결혼식 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끈질긴 노력들까지.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복수가 인생의 전부였던 지난 2년. 이제 그 목표를 달성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묘지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춘옥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사무소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준영 씨 묘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무소에 도착하니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춘옥 씨, 실은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준영 씨 묘 근처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계속 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묘비 옆 땅이 파져 있었어요. 마치 개가 뭔가를 찾으려고 판 것 같았어요. 개가 땅을 팠다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직원이 정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관리소장이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뭘까요? 춘옥이 자세히 보니 유리병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비소, 이게 비소예요. 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비소라고요? 네, 이게 우리 준영이를 죽인 독이에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품으로 제출된 유리병에서는 정말로 비소가 검출되었고 거기에는 이미경의 지문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런 중요한 증거를 묘지에 묻어놨을까요? 김 형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닐까요? 범인들이 가끔 그런 행동을 해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피해자 근처에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미경이 직접 묻은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문 감정 결과를 보면 확실해질 거예요. 며칠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리병의 지문은 이미경의 것이 확실했고 비소 농도도 매우 높았어요. 이제 물증까지 확보했으니 재판에서 더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미경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확실한 물증이 나온 것만으로도 순옥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영아, 너도 엄마를 도와준 거지? 그 개를 보내서. 순옥은 그 진돗개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준영이가 보낸 것이라고. 그 후로도 순옥은 종종 그 진돗개를 묘지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개가 점점 순옥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너도 우리 준영이를 좋아하는구나. 순옥은 그 개에게 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주인을 지켜준다는 의미였어요. 한편 이미경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더욱 높아졌어요. 연쇄살인범 이미경, 결정적 물증 발견, 진돗개가 찾아낸 독살 증거, 피해자가 보낸 신호인가, 어머니의 2년간 추적 끝에 정의 실현. 기사 제목들을 보며 순옥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도와주세요. 첫 번째 방문자는 40대 여성 박미영 씨였습니다. 제 남편도 의문사했는데 경찰에서는 자연사라고 해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미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경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결혼, 보험금 증액, 그리고 의문스러운 급사.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저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찾아야 하는지,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그 후로도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독살 의혹, 의문사 등. 생각보다 이런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준영아, 엄마가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로요. 1년 후 순옥은 정의실현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의문사나 보험금, 살인 등의 피해 가족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 준영이 이름으로 만드는 거야. 김준영 정의실현 장학재단. 순옥은 이미경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법정 비용을 지원하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재단 설립 후 첫 번째로 도운 사건이 박미영 씨 케이스였습니다. 순옥의 도움으로 재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말로 남편이 아내에게 독살당한 것이 밝혀졌어요. 어머니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할 때 순옥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거구나.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재단을 통해 도운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될 때마다 순옥은 준영이가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밤, 순옥은 꿈을 꾸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준영이가 나타났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준영아, 정말 너구나. 엄마가 저를 위해 해주신 일들 다 알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 엄마도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준영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저도 엄마가 보고 싶지만 엄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저처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꿈에서 깬 순옥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어머니, 새로운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연인가요?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새엄마가 보험금을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해요. 알겠어요. 당장 만나봅시다. 순옥은 가방을 들고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준영이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준영아, 엄마가 너의 이름으로 계속 좋은 일 할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줘. 사진 속 준영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순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정의와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꿔가는 것이 순옥이 찾은 삶의 이유였습니다. 김순옥 어머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지만 순옥에게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그저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집념 어린 복수극이었습니다. 때로는 법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사람의 용기와 희생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김순옥 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에서 끝나지 않고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진 선한 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